최재형 감사원장이 문재인을 치기 위해서 또 감사원에 들어가기 위한 속임수였다라고 또 소설을 쓰시는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간첩들을 다 뒤집어서 무죄를 주고 있네? 또 박정희 정권을 죽이려고 했던 쿠데타 세력들을 싹 뒤집어서 무죄를 주네? 그래, 바로 저런 사람이 감사원장이 있어야 내가 편하게 해먹을 수 있어.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어제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잔 데다가 이거 금요일이 되니까 몸이 아주 녹초가 됐습니다. 자, 그래도 진실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열심히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낮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영상을 또 찍고 업로드를 했는데 이거 역시 유튜브 측 검토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보시지 못하고 계시는데, 근데 어제 제가 밤에 11시 넘어서 퇴근을 해가지고 밤늦게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우선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제가 일단 본 것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각자 판단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보수 유튜버로서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채널처럼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구독자가 떨어지니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진실을 왜곡하고 방송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고요. 그렇게 해왔고, 특히 윤석열을 엄청나게 많은 보수 애국 시민들께서 지지를 하시고 계시다가 요즘에 윤석열의 문제점들이 쏙쏙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이 보수 지지자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문재인까지 기무겸을 시켜서 내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죠. 대안으로 이 나라의 경제를 망친 이 정권 저 정권, 그냥 뭐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이번엔 문재인 때 초대 또 경제부총리를 했던, 그래서 이 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던 이 김동연이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고 또 국민을 호도하고 앉아 있습니다. 누가? 김종인 영감이 아주 잽싸게 윤석열을 버리고 김동연에 들러붙어 가지고 있는데, 더 심각한 건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 최재형 감사원장. 저도 어제까지는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섣불리 지지라기보다 그 어떤 사람도 제가 지지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잘한 점 칭찬하고 못한 거 비판했지. 자, 좋은 분으로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어제 밤에 12시 다 돼서 매우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또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지지하고 기대하셨던 분들이 뭐 구독을 취소하시고 가셨다가 윤석열 때처럼 또 몇 달 뒤에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다시 들어오시고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지만, 저는 뭐 그런 거 감수하고 방송을 해왔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래도 제 본질이 뭔지를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직까지 단정을 지을 수 없는 거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고, 모든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여러분들이 각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지금까지 누구를 지지하고 그런 적은 없고, 잘못만 지적하고 여러분들이 또 속을까봐 속지 않게끔 팁을 주는 그런 정도죠. 제가 무슨 선동을 해서 뭘 남는 게 있습니까? 무슨, 저도 이렇게 힘들게 방송하면서 욕까지 먹고 싶진 않아요. 자,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씀드릴 테니까 각자 판단은 알아서 하심이 좋을 듯하고, 모든 분들의 뜻을 제가 충족시켜 드리지는 못합니다. 능력도 없고요. 다만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것이고, 이런 사실을 그냥 넘길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은 또 어제 보니까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시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건 완벽하고 실수, 잘못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매우 적절하지 못했다, 매우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하실 겁니다. 문재인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지명을 하고 청문회 때 이 기자들이 이제 그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어떻게 내렸는지 그걸 또 연역을 팔 거 아닙니까? 그 자료예요. 자, 판사님들 보시면 자잘한 이런 판결들이 많지만 이 눈여겨볼 만한 판결을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77년, 88년도의 간첩사건, 제1조총령 간첩사건 판결을 뒤집어버려서 간첩에게 무죄를 준 판사가 서울고법 형사 12부 최재형 부장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건의 간첩사건인데요. 고법에서 뒤집었으니까 당연히 1심 판결을 뒤집고 고법에서 무죄를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윤필용 사건 연루자를 38년 만에 무죄 판결로 판결을 뒤집은 판사로 되어 있고요. 징역 15년형을 무죄로 뒤집었다. 이 역시 서울고법 형사 12부 최재형 부장판사.
자, 윤필용 사건은요, 박정희 정권 때죠. 1973년 당시에 수경사령관이었던 윤필용 소장이 이우락 6대 정보부장이죠. 이 이우락에게 각하의 후계자는 형님이십니다. 김춘추도 당나라에 갔다 와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김추추는 신라의 김추춘을 말하는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윤필용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의 쿠데타를 모의했다라는 혐의로 처벌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회가 세간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이 윤필용 장군이 자기 수하들과 이우락을 꼬셔서 박정희 정권을 몰아내려는 쿠데타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38년 만에 뒤집어갖고 뭘로? 15년형을 홀딱 뒤집어서 무죄로 줍니다. 자, 세 번째, 국회 울타리 방화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또 내리죠. 유죄 판결을 또 뒤집죠. 국회 울타리 방화 사건도 박근혜 정권 때 좌익들이 국회 해산을 하라고 밀고 들어와가지고 불을 지르고 난동을 피운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난 것을 최재형 부장판사가 또 무죄로 홀딱 뒤집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디테일하게 본다면 또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문재인이 봤을 때 감사원장으로 사람을 딱 고르고 있는데, 이런 판결만 내는 사람을 당연히 좋아했겠죠. 천하도 그렇죠. 감사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딥니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총장보다 훨씬 막강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자리를 내 편을 앉혀놔야지, 나를 갖다가 견제하고 나를 갖다 뒤에서 칼을 꼽을 만한 그런 여지가 요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을 앉혀놓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앉혀놓겠습니까? 자, 이것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문재인을 치기 위해서 또 감사원에 들어가기 위한 속임수였다라고 또 소설을 쓰시는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자, 4번, 홍강철 북한 직파 간첩 국정원에서 자백받은 것을 역시 최재형 판사가 뒤집어서 무죄를 또 줍니다. 5번, 청우회 사건, 동아일보 이부영 2억 원대 보상 받아줌. 1975년 모태동 추종 사건, 청우회 사건을 뒤집어서 빨갱이에게 피해 보상금을 받게 함. 이게 뭔 말이냐면 2016년 3월 18일 서울고법 형사 4부 최재형 판사, 이게 중국의 모택동을 추종하는 사건을 무죄를 줘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죄를 주는 것보다 무죄 주면서 피해 보상금까지 받게 해준 사람도 최재형 판사라는 거예요. 정말. 자, 6번, 청와대 문건 유출 검찰 2년, 조홍천 10년, 박간천 판결 7년을 2심까지 질질 끌어내서 집행유예로 석방을 시킨 사람도 최재형 판사. 정말 이거 제가 어제 다룬 영상이잖아요. 어제까지 제가 최재형 감사원장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단 제가 지지합니다라고는 안 했어요. 왜? 지켜봐야 될 게 많고 이분의 아직 입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해놓고 대기 중에 제가 집에 들어가서 어제 밤 12시 정도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어쨌든 두 개 다 틀 겁니다. 그걸 먼저 틀고 이거 나중에 틀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어제도 방송에 다뤘지만 흔히 이 검찰과 다 짜고 이 박관천이라는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조홍천하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앙심을 품고 박근혜 정부를 뒤통수를 쳤던 그런 사건인데, 흔히 말하는 이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이고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 박관천이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옥중에서. 이런 사건인데 이것도 다 집행유예로 뒤집어갖고 풀어줬던 판사가 최재형 판사였네요. 박정희, 박근혜, 보수 정권의 좌익 간첩들은 싹 다 풀어주네요. 유죄 받았던 것도 뒤집어서 무죄로 해주고 보상금까지 받게 해주고. 이건 제가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판결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직접 최재형 판사가 판사 시절 때 냈던 겁니다. 자, 판사 몇몇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신다고 하네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 시국 사건이나 간첩 사건은 대부분 무죄를 준다고 합니다. 물론 보수 쪽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시국 사건이라든지. 근데 저 당시에는 대부분 좌익들이 걸려있는 사건들이에요. 보수 정권에. 예를 들면 현 정권, 이 문재인 정권에서 시국 사건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 보수 유튜버라든지 보수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 사건들을 보시면 박정희 정권, 박근혜 정권, 보수 정권 때 좌익들, 간첩들이 설쳐된 사건들을 홀딱 다 뒤집어서 무죄를 줬다는 거예요. 자, 이런 판결을 보실 때 중요한 점은 무죄를 줬고 안 줬고 이건 또 둘째 치고 최재형 감사원장 이분의 세계관, 그러니까 민족성이라든지 전통, 교육, 운명, 종교, 도덕성 등등등,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정치관이라든지 성향,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잘못이 없다라면 얼마든지 뒤집어서 무죄를 줄 수도 있죠. 하지만 저건 객관적으로 간첩 사건들 아닙니까? 문재인 입장에서 정말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또 정권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감사원의 원장을 앉혀놔야 하는데, 문재인이 쭉 검토를 하다가 어라? 간첩들을 다 뒤집어서 무죄를 주고 있네? 또 박정희 정권을 죽이려고 했던 쿠데타 세력들을 싹 뒤집어서 무죄를 주네? 그래, 바로 저런 사람이 감사원장이 있어야 내가 편하게 해먹을 수 있어.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를 견제하고 귀찮게 하고 나의 뒤통수를 칠 만한 사람을 고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세계관과 이 정치관이 같은 문재인과 비슷한, 뭐 비슷하게 같은 거네요. 그런 사람을 고르겠습니까? 그것도 솔직히 검찰총장보다도 더 정말 무서운 자리로 생각이 들 만한 감사원장 자리에 최재형 감사원장을 앉혀놨다라는 건 뭡니까? 와, 나 어저께 이거 보고 놀래자빠졌어요. 자, 여러분들, 판사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판결문이죠.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린 판결문. 저게 판결문이에요. 그냥 막 지어낸 게 아니라 최재형 감사원장이 판사 시절 때 판결을 내린 판결문입니다. 어떻게 판사가 어떤 판결을 했느냐, 그걸 보는 거죠. 한마디로 제 소견이지만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막강한 자리인 감사원장에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했다라는 건 이런 정치관을 보고 판사로서 또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안 보고 임명을 했겠습니까? 반대로 최재형 감사원장님의 판결문이 저런 간첩을 무죄로 주고 보상금 주고 챙겨주는 그런 판결이 아니라 쌍그리 국가보안법으로 수십 년에서 무기를 때려버린 판사가 최재형 감사원장이었다면 문재인이 절대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 안 했을 겁니다. 그냥 하나 보고 그냥 패스, 다른 사람 갖고 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간첩을 무죄 줘? 갖고 와봐. 이것도 뒤집어, 다 뒤집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은근히 문재인을 제대로 감사해서 보내버리고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했습니다. 집안 내력도 좋으시고 평도 좋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내각제를 해먹으려고 하는,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이 조중동들이 입양해서 애를 키웠다 막 이렇게 홍보를 해줬던 게 다 이런 이유가 아니었나? 이런 불안한 생각까지 들어요. 그리고 저런 판결을 내린 것을 보고 이건 윤석열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저분이 당장 지금 문재인을 배신해서 정권을 뒤집어 갖고 우리 뜻대로 다 집어넣고 대통령이 된다고 쳐봐요, 여러분. 자, 간첩들에게 저렇게 후한 점수를 주는 세계관을 갖고 있고 정치관을 갖고 있고 저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바뀌어버리면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자, 이재명 흔히 우리가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이낙연, 윤석열 이렇게 세 명이 있는 중에 이재명이 그래도 문재인을 집어넣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100%예요. 그 점은 속 시원하지만 이재명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이자가 대통령이 되면 더 심각한 짓거리를 할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하자라는 거예요. 섣불리 그냥 누가 대안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입니다. 사람의 성격, 사상 이런 거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격 바뀝니까? 바뀐다고 노력한다고 바뀌어져요? 아니잖아요. 관속이나 들어가면 바뀌어질까? 이 순간 그런 척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하태경 같은 자들 전향했다고 하면서 그냥 막 보수인 척 하잖아요. 결정적일 때는 좌익 편 들고. 똑같은 거예요. 또 전향을 했다는 사람들 절대 사상 못 바꿉니다. 저는 그것이 더 두렵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용기 있게 저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